경랑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되었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뀐다면 그것은 그림자죠. 어떤 상태입니다. 상태는 항상 경랑에서 고요로, 고요에서 경랑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명상하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괴롭고 힘든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려고 수련을 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요한 마음을 습관화시키려고 하는 습기를 만드는 작업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떤 습기보다도 넘어 있다는 것, 어떤 습기에서도 떠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 그게 본질인 거지. 고요한 평정한 마음의 습기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괴로운 마음,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가라앉히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나면 이제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났으면 보통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화에 쌓여가지고 화가 자기가 돼서 그냥 터트려지고 말이죠. 자동적으로 터트려지죠. 이게 바로 자동적인 무의식적인 마음이에요. 화에 동시된. 그러다가 서서히 야 이게 이상하다. 뭐 이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네. 라는 걸 인식하면서 이 분노의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분열된 거죠. 분열돼서 분노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로 나눠져서 자기가 분노의 마음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분열 자체가 하나의 마음의 분열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분열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본질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화가 나면 이제 화를 바라보죠. 화가 일어났네. 관찰합니다. 어느 정도 관찰하면 벌써 마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화로 가득했을 때보다 관찰자 쪽으로 에너지가 분산돼서 관찰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관찰자 쪽에 더 세게 붙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도 화가 보이는 거죠. 바라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수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공부가 좀 됐구나. 그런데 관찰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것이 좀 시들해지죠. 신선한 감이 없어지면 이제 다시 관찰의 에너지가 많이 가 있지 않게 되고 그러면 또 화날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안에 기준들이 부딪혀서 작동하면 또 화가 확 나죠. 그러면 공부를 하기 전에는 후회를 안 하는데 공부를 하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어?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난 멀었네. 뭐 이러면서 내가 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뭐 이런 후회를 하죠. 이런 걸 2차 화살이라고 하죠. 1차 화살은 화가 난 겁니다. 일단 맞았어요. 분노의 에너지, 즉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거기에 반하는 외부 사건이나 상황, 다른 사람의 생각과 부딪혀서 폭발하는 것. 이게 1차 화살이라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1차 화살 뿐인데 1차 화살만 맞죠. 공부를 한 이후부터 내가 화를 내고 말다니 이러면서 이제 2차 화살을 맞기 시작합니다. 우리 많았어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마음은 뭡니까? 화를 낸 그것을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죠? 화를 낸 그것을 자기라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후회를, 즉 2차 화살을 자꾸 안 맞기만 해도 안 맞는다는 건 뭡니까? 그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또는 미면 의식적으로 약하게나마 후회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후회 안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2차 화살을 안 맞는 후회 하지 않는 측면이 있겠고 또는 자기가 옳다라고 그냥 저 깊숙이서 믿어버려서 후회를 그건 잘한 거야 뭐 이렇게 화낸 건 잘한 거야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조금 필요한 거야. 뭐 이렇게 여기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합리화를 하거나 또 눌러버려서 후회를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미숙한 거고 일단 후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고 그 후회를 하는 것을 과정을 넘어서 후회를 안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후회하는 그놈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알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분별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계가 없음 쪽으로 가는 거죠. 경계가 있는 것이 나와 대상으로 나눠지는 건데 경계가 없는 쪽은 나와 대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상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즉 나와 대상의 분열을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것은 나와 대상의 분열이 있음에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지점인 거죠. 나와 대상이 없는 쪽으로 가면 마음 편합니다. 그거는 고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고요한 파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요한 파도가 되려고 하면 말이죠. 마음은 잘못하면 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분열, 즉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에 걸리지 않는 것. 누가 걸리지 않느냐면 걸릴 리가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경계는 그럼 왜 생기느냐? 내적으로 쌓여있는 기준 때문이에요. 그 경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세계와 현상을 인식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마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일 수 있는 거죠. 경계가 있는 마음은 경계에 끄달리고 경계에 집착하고 경계에 묶이기가 쉽죠. 이 두 가지를 다 넘어가는 게 우리가 본질을 발견하는 길인 겁니다. 경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경계는 그냥 지도 위의 금이지 실제 땅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미묘하게 자기 안에서 분명히 기준, 경계에 묶여서 화가 나면서도 그래 화가 나도 상관없다며 하면서 화를 낸다거나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면밀히 좀 검토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경계 없음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를 낸다는 걸 가지고 따져보자고요. 우리는 이때까지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화가 나죠.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화를 내죠. 그거는 화가 난 겁니다, 사실. 저래서는 안 돼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기준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죠. 부모들이 어린애가 뜨거운 걸 잡으려고 할 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즉각 멈추면 부모의 화는 역시 즉각 멈추죠. 왜냐하면 부모가 화가 난 게 아니라 어린애가 다칠까봐 화를 내서 깜짝 놀라게 하려고 화를 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깨끗해요. 자기 마음은. 그런 게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화를 사용한다는 사람이 미묘하게 동일시 돼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정의를 위해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화를 사용한다고 말은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래야 되라는 물론 사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조화로워야 되죠. 그거는 현상계를 다루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본질적인 게 분명히 파악된 다음에 그 현상계를 다뤄야 되는 거지. 본질 파악도 안 되고 그 어떤 신념이나 도그마에 동일시되어 있으면서 화를 낸다는 것은 그것은 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묘한 정의라는 자기 동일시 속에서 빠져 있는 거죠. 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구분해 내야 돼요. 그게 자기 안에서 구분되지 않으면 결코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